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특별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고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서 투자자,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뉴스랑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대중들에게는 스며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팬데믹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난 연도와 대비하여서 특별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증거랑 그런 수치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점점 회복되고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사람들이 물가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대중에게는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요, 일정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특정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름값이 갑자기 오른다거나 생필품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 치지는 않고요. 그 사태가 해결되면 가격이 다시 돌아가니까요. 지속적으로 올라야지 이것을 인플레이션으로 간주를 하고요. 또는 물가 가치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역시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무엇이냐면은 베네수엘라 사태,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라고 굉장히 많은 뉴스와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쌓아놓아도 사람들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장식품이랑 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인데요. 계속되는 경제 계획의 실패로 인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최고 화폐 단위는 100 볼리바르 화였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50인데요. 100 볼리바르를 들고 다니면은 지폐를 수레에 끌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금액의 볼리바르화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10만 달러 볼리바르화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또 AP뉴스 아래쪽을 보시면은 최저임금을 60배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그럽니다. 현재 뉴스가 나온 지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요. 더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1시간에 20달러를 받던 사람이 60배가 인상되어서 1200달러를 받으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물가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햄버거 하나에 몇천 달러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재개된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갈 것은 아니고요. 물가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은 컨트롤되는 범위 안에서 물가 상승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보통 2% 내외로 보는데요. 지난 20년간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1.8%에서 2.2% 사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 지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미국의 노동통계청 뷰로 오브 레이버 스테이티스틱스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 인덱스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쓰는 여러 물건 가격, 에너지 가격, 집값, 병원비 등등을 수치화하여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수치를 보시면 1, 2, 3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5에서 0.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는 것은 사실은 잘은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봤으면 2%씩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썼던 물건 가격이랑 지금 썼던 물건 가격이랑 당연히 다르고요.
그때 썼던 100달러의 가격이랑 지금 가지고 있는 100달러의 가격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2%의 물가 상승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경기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대했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백신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있어서 일일 코비드 확진자 수치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지난 1년간 연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시중에 공급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고요. 돈이 더 많이 돌게 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역시 더 적어지겠죠. 공장이랑 회사가 일을 늘리고 사람들 역시 각종 디맨드가 높아질 것이므로 물건 가격이 높아질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큰 수치로 진행이 되게 되면요, 당연히 걱정을 하시게 될 건데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노후 대책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계속 저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작년에는 100달러씩 저축하는 게 충분했는데 그만큼 물건이 비싸지고 화폐 가치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지금 모아놓은 돈이 과연 미래에 쓰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꾸준히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인지 걱정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지만 받는 월급은 그다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값 역시 계속해서 비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 최근에 모닝스타닷컴에 올라온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Should you be worried about inflation? 지금 당신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전문가 수잔 주빈스키 분께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분들을 위한 내용이 있기에 이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하였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장년층, 아직까지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소비를 줄여야 되는 투자 세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잔 분께서 드리는 조언은요,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의 주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스탁,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물가 상승을 이기기 때문에 젊은 나이일 때는 S&P 500 혹은 토탈 스탁 위주로 해서 주식 비중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전에서 보여드린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지수와 S&P 500이 매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기록된 수치인데요. 주황색 선이 매년 일어난 물가 상승률이 되겠는데요. 70년대와 80년대 높았을 때는 10% 넘게 물가 상승을 하였지만 최근 20년 동안은요, 굉장히 낮은 수치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S&P 500,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을 바탕으로 한 인덱스 수익률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높을 때는 3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다이브 한거를 보시면은요, 202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일 경우에서는 이러한 요동치는 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보기 때문에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장기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올라가는 물가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20년치 수익률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0,000를 넣어 두셨으면요, 20년 후에 2021년 초에는 38,587달러를 가지시게 됩니다. 사실 2000년도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 3개를 다 겪고 가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조금 나오다가 2000년대 닷컴 버블로 인해서 원금 $10,000보다도 안 되는 그러한 수익률을 가지게 되고요.
하지만 돈을 찾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은 $10,000 다시 이상 갑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으로 다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지만요, 경기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S&P 500 위주로 투자를 하셨을 때는 20년 후에 285%의 수익률이 나와서 $38,500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랑 도표를 볼 때 많이 쓰는 웹사이트인데요, 인플레이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이만큼의 돈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돈인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역시 같은 기간을 넣어봤습니다. 2000년도에 $10,000를 썼으면은 20년 후에 2021년에는 그 $10,000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를 계산기를 넣어봤는데요, 2020년에 $10,000는 20년 후에 2021년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15,600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S&P 500 펀드 혹은 토탈 스탁 펀드 위주로 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퇴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 있어서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라고 계획을 짜야 되는 은퇴 준비 세대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물가 상승을 보호해주는 국채 혹은 정부채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팁스 혹은 아이본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채권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가 있고요, 돈이 필요한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로컬 정부 혹은 회사에 목돈을 맡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요, 우선 목돈, 원금을 이러한 정부 혹은 회사에 주게 되면요, 쿠폰 레이트, 즉 이자를 쳐서 일정 기간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 있는 채권은 6개월에 한 번씩 페이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의 채권을 샀다고 그러면요, 6개월에 $100씩 주고요, 10년의 만기가 끝나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금을 다 돌려주는 방식이 바로 채권이 운영되는 방식 되겠습니다. 헌데 물가 상승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됩니다. 지금 돈으로 $10,000를 빌려줬는데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돼서 10년 뒤에 $10,000를 받으면은 물가가 조금만 상승했으면은 그동안 받은 이자에 원금을 돌려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있다가 $10,000를 다시 돌려받게 되면은 $10,000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즉 물가 상승을 보호해주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은요, 첫 해에는 $10,000를 맡겼지만 그 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 물가를 계산해서 $10,000에 어느 정도 돈을 보태서 더욱더 큰 돈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상승하게 됐다면요, $1,200로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자를 지불할 때는 역시 같은 이자율이지만 조금 더 불안한 돈에 이자를 쳐서 주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조금 더 늘어난 이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세큐리티, 즉 물가 상승 보호 상품 되겠습니다. 뱅가드에서 발행하는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트리저리 인플레이션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투자자들이 맡긴 원금 역시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대비해주는 이러한 상품들인데요, 이러한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러한 펀드 혹은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시켜 드린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적인 수익률 2005년부터 4% 혹은 10년에
3%에서 5%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펀드인데요. 투자를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안정적으로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데요. 은퇴 시점이 다가오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맞춰주는 이러한 상품을 같이 가지고 계실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서 투자 세대와 은퇴 세대가 생각해 볼 만한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